나 또 오늘도 1시간 자고 겨우 일어났어. 신생아 육아라는 게 정말 이런 거야? 내 자식이니 예뻐 죽겠지만 진짜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야, 너 사람 맞아? 어떻게 1시간을 내내 자고 살아? 그렇게 자고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근데 신랑은 도와주긴 해? 너 그러다 큰일 나. 애기 재우다 기절했더니 옆에서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깨고 자고 반복하고 있더라. 진짜 콧구멍을 확 막아버리고 싶었어. 도와주기는커녕 아침에 출근한다고 자기는 자야 된대. 너 왜 그 말 들으면서 참아 들이박아야지. 애 혼자 낳았냐고. 나도 초반에 우리 신랑이 그렇게 말해서 난리치고 같이 했거든. 애는 뭐 여자가 혼자 낳았어? 그리고 출산하고 몸이 얼마나 안 좋은데 잠도 못 잡아. 저혈압에 빈혈에 난리나. 맞아. 정말 그렇더라고. 어젯밤에 나 쓰러질 뻔했어. 기립성 저혈압 오는 것 같아. 눈앞이 갑자기 핑 돌았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더 대박인 건 뭔 줄 알아? 야, 조심해야 해. 너 진짜 큰일 난다니까. 애 안고 쓰러지는 엄마들 많아. 아니, 그래서 다쳤어? 뭐야? 뭐가 대박인데? 우리 신랑이 대박이었어. 내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아서 중심을 못 잡고 애 장난감에 걸려서 넘어졌거든. 뭐? 아니, 안 다쳤어? 괜찮아? 무릎 까지고 손목 삐끗했어. 근데 그걸 보고 걱정하지는 못할 망정 나더러 그러더라?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고. 애 장난감이 얼마짜린데 그걸 온몸으로 부수고 있다고. 뭐라고? 아니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이거 지금 실화야? 세상에 차마 욕은 못하겠고. 진짜 그랬다니까. 나도 그거 듣고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간 정적이 흘렀지. 심장이 콱 내려앉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는데 애 깰까봐 참았다. 야, 그건 말이 아니라 폭력이지. 정서적 학대라고. 어떻게 와이프가 쓰러질 뻔했는데 그런 말을 해? 말도 안 돼. 시어머니 계시잖아. 보고 뭘 하셔? 그날 저녁에 내가 퉁퉁 부은 얼굴로 있으니까 한마디 하시더라. 애 좀 잘 돌봐라. 애미가 멀쩡해야 애도 잘 큰다면서. 요즘 애엄마들은 너무 나약하다고 막 그러더라. 뭐야? 아니 진짜 그게 할 말이야? 다들 해도 너무하네. 참 서럽더라니까. 그래서 대놓고 말했어. 나 쓰러질 뻔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나더러 애는 네가 낳았고 엄마는 너니까 네가 챙겨야 한다고. 그 정도는 버티라고 하잖아. 참 너무하시더라.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헐, 아니 넌 그걸 눈앞에서 들은 거야? 너 도대체 어떻게 참고 있는 거야? 나였으면 절대 못 참았어. 너 진짜 아유 속상해.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놨어.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구나. 확실하게 느꼈거든. 그래, 그게 맞지. 너 참고 살지 마. 참아봐야 너만 손해야. 알지? 그래서 여태껏 멍청하게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으려고. 날 위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을 위해줄 필요가 전혀 없잖아. 그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꼭 도와줄게. 알았지? 고마워. 또 연락할게. 그래, 몸 좀 잘 챙기고 든든히 먹어. 쪽잠이라도 꼭 자고. 며칠 후.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나 배고파 죽겠어. 좀 빨리 차려줘. 회사에서 오늘 너무 대충 먹어서 신물이 다 올라오네. 저녁? 나 오늘 예빈이랑 씨름하느라 제대로 물도 못 마셨어. 저녁은 무슨 저녁이야. 내 꼴 안 보여?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안 보여?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밤 10시야. 이 시간에 들어와서 무슨 저녁 타령이야. 뭐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집구석에 있으면서 밥 하나 바로 못 차려? 그건 게으른 거 아니야? 살림을 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해?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밥 퍼서 반찬 꺼내고 찌개 데워서 차리는 게 어렵니? 어려운데? 내 목구멍에 밥 넘길 시간도 없는데 나더러 무슨 반찬에 찌개를 기대해? 우리 예빈이 손 타서 난리치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루 종일 애 안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잠깐 누우면 또 울고 지금도 기절 직전이라고. 지난 일주일간 총 합쳐서 9시간 잔 거는 알아? 뭐가 도대체 그렇게 힘들어? 다른 엄마들은 다 찍소리도 안 하고 하던데.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힘들 거면 애는 왜 낳았어? 누가 낳자고 했어? 당신이 좋다며. 뭐라고 했어, 지금? 지금 내 뱉은 말 다시 해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책임지기 싫으면 낳지를 말았어야지. 애 엄마 자격이 없네, 당신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는 당신은 아빠 자격이 있어? 밤에 애 한 번 안아봤어? 나 쓰러졌을 때 당신 입에서 나온 첫말이 장난감이 얼마짜린데였어. 괜찮아가 아니라. 그게 뭐 어째서. 괜찮으니까 나랑 눈 마주치고 있겠지. 근데 그 장난감이 비싼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지. 왜 아니야. 내 손목은 지금도 계속 아파 죽겠어. 그런데 당신은 장난감 가격 걱정이나 하고 있잖아. 내가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다친 손목 한번 보지도 않았잖아. 말이 많다 정말. 집에 들어오면 징징거리고 어휴 돈 벌 맛이 안 난다. 피곤하니까 그냥 밥이나 빨리 차려. 그렇게 정 귀찮으면 라면이나 끓여. 나도 피곤해 죽겠고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그렇게 배고파 죽겠으면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난 배고파 죽겠어도 토할 것 같아도 30분이라도 자고 싶거든. 이 틈에 조금이라도 안 자면 난 진짜 쓰러져 죽을 것 같거든.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한 서방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 난린지. 남들 다 하는 육아인 걸 왜 혼자 저렇게 유난인지 참 말 많다 많아. 함부로 말하지 마. 경고했어? 애 낳고 성질만 더러워져서 툭하면 울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듣기 싫어 나도 한계가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해봐 어디.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고. 출산 후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한다며 남편은 저를 전업주부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집안일과 육아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죠. 그건 주부인 제가 할 일이라 생각했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진 저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신생아 육아를 홀로 하다 보니 많이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 이게 정말 이러다 내가 쓰러져 죽겠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었죠. 심지어 남편은 깔끔 떠는 성격이라 청소 한번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내내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는 건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몽롱하고 괴로운 정신으로 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말 남편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퇴근하고 와서 아이 한 번을 안아줄 수 있는 거고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하물며 와이프인 제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스쳤죠. 계속 이렇게 당하며 당연하다는 듯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속에 작은 복수의 씨앗을 품으며 지냈습니다. 2개월 후. 예, 며느라가 오늘 우리 예빈이 100일 사진 찍으러 간다며? 근데 너는 꼴이 이게 뭐야? 좀 꾸미고 나오지 그랬어. 맨날 부스스하게 있지만 말고. 어머님, 어제도 예빈이 밤새 울었어요. 전 정말 씻을 힘도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 그거야 당연한 엄마 역할이지. 내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나약하니? 요즘 애들이 다 이런 건가? 나 때는 애 내 키우면서도 논밭일도 다 하고 그랬다. 근데 요즘 시대는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 지금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저혈압 때문에 쓰러질 뻔한 것도 어머님 들으셨잖아요. 빈혈에 그냥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하고 싶어도 몸이 견디질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거야 네 체력 문제고 정신력 차이 아니겠어? 산후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지. 애 잘 낳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버텨야지. 안 그래? 왜 맨날 볼 때마다 아프다 힘들다 투정만 부리고 있는 거야. 너 자꾸 그러면 아범 바람난다. 남자들은 여자가 계속 그러면 실증 나는 법이거든.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도 엄마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감이 아니라 그렇게 잔인한 말씀만 하세요? 내 말이 잔인하다고? 난 잔인하게 말한 것도 없는데. 너 애 앞에서 약해지지 마라. 그게 다 애한테 전염된다. 아무리 잘 키우려 해도 네가 애를 전염시키면 답이 없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전염이라고요? 말씀이 날이 갈수록 지나치시네요. 전염은 지금 이 집 분위기죠. 저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당연한 이 집 분위기가 애한테 더 해롭지 않을까요? 저도 사람이고 엄마이기 전에 제 인생이 있어요. 엄마가 건강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말 대답 하나는 아무튼 끝장나게 잘 한다니까.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이 많은지. 아무튼 간에 내 손주 버릇 함부로 들이지 않도록 조심해. 애 앞에서는 늘 웃고 있고 죽상하지 말고. 알겠어? 그날 밤. 내가 들은 말들이 다 사실이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한다니. 같은 엄마이면서 말이야. 참 못났다 못났어. 아니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니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근데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참다 하는 말인데 자꾸 나한테 왜 그런 말만 하냐고 하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해? 내가 정말 부정적인 사람인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건 가정이 아니라 무슨 감옥이 따로 없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근데 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애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그나마 저 인간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있으니 생활이라도 하지. 당장 애랑 둘이 살면 벌이는 어쩔 거고 몸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쩌지 싶어.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참고 살 거야? 너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예빈이가 네 눈 보면 운다고 했지.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무 아기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슬픔, 고통 이런 감정은 애들도 귀신같이 알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사실 나도 오늘 내가 다시 할 수 있다. 그날을 정해보자고 수없이 생각하긴 했어. 그래 잘 할 수 있어. 무슨 선택을 하든 넌 잘 할 거야. 현명하고 똑부러지는 애잖아 너. 우선 계획부터 세워봐. 병원 가서 진단서도 받아. 너 쓰러질 뻔한 거, 손목 아픈 거 싹 다. 안 그래도 내일 오전에 예약 잡아두긴 했어. 그리고 육아 상담 센터도 신청했어. 병원 갔다 다녀오려고. 그래? 정말 잘했네. 그리고 네 신랑한테도 똑똑히 말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너 정말 힘들고 더는 기회 없다고 똑부러지게 말해버려. 그래. 그게 맞지. 알겠어. 다음 날.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손목 인대 늘어났다고 하더라. 그리고 산후. 어휴, 또 오자마자 속사포처럼 다다다 거리네. 좀 쉬자 나도 좀. 뭐야? 병원 다녀온 거 얘기해주는 거잖아. 이제 이런 말도 듣기 싫어? 아 그래 얘기해봐. 뭐라는데 뭐 산후 뭐? 산후 저혈압도 심하고 빈혈도 있어서 좋지가 않은 상황이래.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래. 뻔하지 뻔해. 의사들 하는 말이 다 그렇지. 하얀 가운 좀 줘봐. 나도 의사하게. 그리고 그게 지금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퇴근하고 온 나 붙잡고 말을 해. 그냥 그런 거 말하고 싶으면 톡으로 보내. 뭐야? 진짜 당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인간이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당신한테 나는 그저 집에 붙어있는 식모랑 애엄마 딱 그 정도인 거지? 뭐라는 거야 또.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왜 혼자 상상해서 말을 하냐? 미치겠네 정말. 애는 지만 낳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 유난인지 말 좀 함부로 내뱉지 마 좀. 그럼 당신이 나한테 함부로 내뱉은 그 많은 말들은 뭔데? 내가 쓰러질 뻔할 때 그리고 평소에 심지어 이 순간까지도 함부로 말하는 건 뭔데? 그거야 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순간적으로 나온 말들이지. 아 그래? 근데 그거 알아? 그 찰나의 순간에 진심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 이제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이 집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보다 못한 취급받고 사는 거 이제 더는 안 한다고. 뭐라는 거야 도대체. 매일이 어째 싸움이야. 지겹다 지겨워. 이러니 내가 집에 오기가 싫지.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 말 당신 입에서 먼저 내뱉을 게 아니니까 내뱉지 마. 잘 들어. 난 이제부터 진짜 안 참을 거고 마지막 기회야. 기회? 하하. 아 미치겠네. 왜 그러냐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예. 주신 귀한 마지막 기회 잘 받겠습니다.
감사하네요. 됐냐? 한 달 후. 세상에 얘는 아직도 저러고 있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온다고 하면 집도 말끔하게 치워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 너는 네 몰골부터가 영 아니다. 글렀다 정말. 좀 씻고 살아라. 그럴 시간이 있어야 하죠. 애가 100일이 넘었는데 여태껏 제가 씻지도 못할 정도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겠어요. 그냥 지가 게으른 건데 꼭 저렇게 변명을 하더라니까. 솔직히 엄마 씻는 게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못 씻어. 안 그래? 그러게나 말이다. 애 키우면서 저렇게까지 안 씻는 엄마는 또 처음이다. 너 예빈이 물건만 치울 게 아니라 네 몸이나 닦아라. 네가 제일 더러워서 병균도 제일 많겠다. 애 위생에 제일 안 좋겠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정작 본인이 제일 더러운 것도 모르고 맨날 저런다니까. 진짜 어이없지 않아? 왜 오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머 얘 좀 봐라. 내가 어디 못 올 곳 왔니?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내 손주 보러 온다는데 문제 있어? 있죠. 며느리인 저도 같이 있는데 연락은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더러운 꼴 안 보셨을 텐데 아쉬워서요. 어머 얘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 봐라. 세상에.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 해보자는 거야 뭐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마지막 기회라고. 그 이후로 더는 안 찾는다고 했지. 뭐? 마지막 기회라. 아, 그때 말한 거? 근데 그게 왜, 뭐? 왜 뭐가 아니라 그 기회 이제 끝났어. 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그동안 이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내가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오래도록 참았는지. 우리 그건 법정에서 다퉈보자. 난 질 자신이 없거든. 이길 자신만 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뭐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졌고 아이와 함께 있다 쓰러지기도 했죠. 이런 아찔한 순간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나약해서 또 징징거린다고 표현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려운 결심을 하기로 했죠. 어차피 있어봐야 아이와 제게 도움되지 않는 남편 옆에서 돈 때문에 굳이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제가 돈을 벌고 아이와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저는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했던 언행과 표정, 태도까지 전부 제 핸드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증거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공포를 보여주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당신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이혼하자는 거야 정말? 제정신이야? 이제야 비로소 맑은 내 정신을 찾았거든. 그러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해. 이 집에서 제정신 아닌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 말고는 없어. 알아? 그동안 나는 멍청하게 참아왔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 당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참, 나 어이가 없네. 하하. 당장 이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뭐 일할 곳은 있나? 돈도 없잖아. 나가면 뭐 먹고 살 건데. 이혼이라는 게 감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나마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 먹고라도 살았지. 울타리 부수고 나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이고. 그래, 실컷 조롱하고 비웃어. 어차피 난 당신보다는 잘 살 테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예빈이는, 애는 어쩔 건데? 당신이 키우고 싶으면 키워봐. 단 하루만 봐도 골병나서 죽을걸? 그럼 내 마음을 0.0000001% 정도는 알려나? 진짜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당신 사전 불태워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이혼해. 안 그러면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 더 불리한 건 당신이야. 내가 그나마 협의 이혼으로 끝내려는 걸 감사하게 여겨. 더는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하루라도 같이 있기 싫어서 빨리 끝내려는 거니까. 며칠 후. 친구야, 잘 하고 있어? 밥이랑은 챙겨 먹고 있는 거지?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됐어?
잘 다녀왔고 예빈이 양육권 문제랑 내 건강 상태 그리고 증거 자료들 싹 다 넘겨줬지. 그게 증거로 아주 유용하게 작용할 거라 하셨어.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그걸 또 다 준비했어. 대단하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지?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 사실 겁도 나. 근데 겁나면서도 할 거야. 어떻게든. 우리 예빈이랑 나 이제는 숨 쉬면서 편하게 좀 살고 싶거든. 그래, 그게 맞지.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인 거지.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힘들겠다. 어쩌냐? 괜찮아. 한 번쯤 필요했던 정리였던 거지 뭐. 집은 어떻게 됐어? 이 집은 우리 친정 지분이 대부분이라 내 거야. 근데 저 인간이랑 살던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내놓고 이사 준비 중이야. 아예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이참에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좋은데. 기대한다. 안 그래도 송도 쪽 보고 있긴 해. 인천공항도 가깝고 집 퀄리티도 좋고 여러모로 아이 키우기 좋겠더라고. 맞아. 애 키우기에도 참 좋은 곳이긴 하지. 친구야, 다른 건 몰라도 널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 고마워. 네가 늘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나 끝까지 잘 해볼게. 넌 할 수 있어. 며칠 후. 내가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오긴 왔다만 이게 무슨 소리니? 이혼이라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섭게. 다 알고 계셨잖아요. 뭐 연기라도 하시는 거예요? 연기라니 무슨 소리니? 서운하게. 나 정말로 놀라서 그랬어. 힘들어서 한 말인 줄 알았지. 정말 이혼이라니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한 걸음에 왔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 뭐 내가 너무 했지. 너무 했어. 나도 후회 중이다. 그런데 애도 있는 너희가 이혼이라니. 지금이라도 부부 상담 뭐 그런 거 받아보고 다시 잘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네, 않겠어요. 없어요. 불가입니다. 그럴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고쳐질 관계라면 진작에 대화로 고쳐졌겠죠.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든 뭐 이어붙여 살 수야 있겠죠. 한 몇 달 정도.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네가 지금 너무 지쳐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예빈이를 내가 봐줄 테니 너 좀 쉬어라. 진작에 좀 그러셨어요. 애 봐준다는 핑계로 집에 와서 오히려 수발까지 들게 하신 어머님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어요. 아들 이혼의 말이죠. 지금 하신 말들 전부 가식으로만 느껴져요. 저는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제발 저 좀 봐달라고 할 때 전부 조롱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웃기지 않나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전혀 아니다. 정말로 내가 노력하마. 어떻게 이렇게 이혼을 하니? 남들 보기 민망하게. 결국 그거잖아요. 정말 저를 이해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본인 아들 이혼당했다. 이 말을 죽어도 못하겠으니 그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앞에서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기에 속을 만큼 이제 멍청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버렸거든요, 제가. 당장 이혼하고 뭐 먹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막말로 너 대책은 있어?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아. 근데 예빈이를 혼자 키우면서 일까지 하고 돈도 벌겠다고? 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네, 죽어도 제가 알아서 해요. 어차피 이 집에 있어 봐야 스트레스에 상처만 받지 속이라도 편하게 살려고요. 뭐야? 얘가 근데 진짜 너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예빈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적어도 예빈이가 조금만 더 크면 이런 엄마를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꼭 참고 바보처럼 사는 엄마보다는 말이죠. 그러니 저한테 그만 연기하시고 원래 본 모습처럼 사세요, 어머님도.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이혼 절대 안 돼.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우리 핏줄은 우리가 데려가지 너한테 예빈이 절대 못 준다. 그거야 두고 봐야 알죠. 어머님 아들은 예빈이 키울 자격이 없거든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내가 정신 나갔니? 우리 핏줄을 너한테 주게?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내가 너랑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겠구나. 이혼 그거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대신 예빈이는 우리가 키울 거다. 그렇게 알아라.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양육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인간한테 함부로 못 주죠, 양육권을.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자격이 없다고 난리야. 돈도 잘 벌고, 어? 돈을 잘 번다고 자격이 있다? 참 황당한 발상이네요. 그럼 그냥 지켜보세요. 양육권 누가 갖는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나도 가만히 안 있지. 한 달 후.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진술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는 끝났지만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참나. 원고는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지난 10개월간 모든 육아를 도맡아 했고 피고는 그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진단서 및 상담 기록과 사진, 증거 등으로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입증됩니다. 뭐라고요?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제가 와이프한테 폭행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판사면 답니까? 정숙하세요. 이어 말하겠습니다. 피고는 정기적인 가사 및 육아 분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그냥 다들 그렇게 애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도 애를 처음 키워보는 건데 뭘 알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돈을 제가 버니까 육아는 와이프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아니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 내가 쓰러졌을 때도 아프다고 할 때도 늘 모른 척 했잖아. 애 앞에서 나를 꾸짖고 언성을 높이고 무시하고 그런 상처들을 고작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터무니가 없어. 그걸 알기나 해? 원고, 피고 모두 정숙하세요. 원고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며 육아에 필요한 자원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보호기관의 자료에 따라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원고의 단독 양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매월 지정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 교섭은 보호기관과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다 있어. 이봐요 판사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내 딸을 제가 못 키우죠? 예? 막말로 저 사람은 벌이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데 저런 사람이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안 그래요? 망신이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였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언젠가는 꼭 깨닫길 바랄게. 양육권 하나 가졌다고 큰 소리 치나 본데 그럴 꿈본 아니거든. 그거야 내가 언제든 뺏어올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다면 그래봐. 애초에 그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넌 아빠 자격이 없는 거야. 인간아, 제발 마주치지 말자. 새집 이삿날. 내 친구 진짜 고생했다. 내가 입주 기념으로 공청기 딱 사왔다. 거금 썼다 너. 알아줘야 한다. 세상에 고마워. 너무 잘 쓸게.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역시 센스. 얼굴이 환해졌네 내 친구. 이제야 사람 같다. 너 진짜 예전에는 무슨 좀비 같았다고. 이러다 얘가 죽는 건 아닌가 싶었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놓인다. 고생했어. 고마워. 네 덕분에 그 힘든 시간 그래도 덜 외로웠다. 진짜 밝아진 거 내 스스로도 느낀다. 예전에는 정말 거울에 비친 내가 너무 흉측했거든. 그래서 매일 울고 또 울고 거울도 안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그냥 좋아. 마음 편한 이 집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우리 예빈이랑 안정적이게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좋아. 누가 무시하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서러워서 울지도 않고 그런 지금 여기가 숨 쉴 수 있는 이곳이 좋아. 그래, 정말 다행이다. 혹시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지? 후회? 그런 건 전혀 없어. 처음으로 우리 예빈이랑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거든.
예전보다 집은 좁아졌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 충분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이제는 좋아. 그래서 예빈이랑 자주 나가기도 하고 있지. 마음이 편하니 그냥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참 웃음이 많아지더라. 마음의 병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 멋있다, 내 친구. 정말로 네가 버틴 시간만큼 이제는 빛날 거야. 그럴 일만 남았어. 알지? 안 그래도 나 새롭게 사는 인생인 만큼 개명하려고 해. 개명? 그거 좋은 생각인데? 버텨라는 내 이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까 했는데 네가 지금 딱 빛날 거야 할 때 빛나 어떨까 싶네. 빛나? 좋은데? 넌 이제 빛날 시간만 남았으니 빛나로 새 인생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나 빛나로 새롭게 살아볼래. 처음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산을 하고도 나란 사람은 사라지면 안 된다고 믿었었죠. 그렇지만 현실은 참 가혹했어요. 밤새 울다 쓰러져도 아프다 말하면 예민하다는 말만 들었고 나약하다는 말만 들었죠. 심지어 제게는 함부로 무너질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았던 것은 제가 엄마니까 강해야 한다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도 사람이라고 말이죠. 엄마도 울 수 있고 쉬고 싶을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나약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노력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정말 강한 엄마로 거듭났어요. 더는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이죠. 이제 저는 저와 제 딸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딸아이도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지키며 살 겁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행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에필로그. 엄마,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셔. 뭘 그렇게 꾸역꾸역 연명을 하려고 해. 이제는 말기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병원에서도 진통제만 드립다 들이붓는 거야. 뭘 자꾸 수술한다 입원한다 표적 항암 치료까지 하려고 해. 그거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엄마만 가면 되지 아들까지 잡고 가려고. 버티고 버텨봐야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냥 깔끔하게 가 엄마. 요새는 일부러 인간답게 살다 가고 싶다고 스위스까지 안락하게 저 세상 보내주는 캡슐 찾아가더만. 차라리 엄마도 그런 거나 알아봐. 나 엄마 병간호하고 치료할 돈 없어. 유산 받을 생각 안 할 테니까 남은 돈 정리해가지고 스위스나 다녀와. 아니, 오지는 못하겠구나. 마지막 여행이다 생각하고. 아,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딱이네, 스위스. 남들은 스위스 여행 한 번 가는 게 꿈이라는데. 엄마 인터넷 못하니까 내가 알아보고 예약해줄게. 그건 돈 안 드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엄마의 마지막을 위해서. 너무 억울해 하지마. 나 이렇게 키운 것도 엄마잖아. 내가 내 마누라하고 자식한테도 이기적이고 매정하게 굴던 놈인데 엄마라고 뭐 나 희생하면서 헌신할 줄 알았어? 어? 싫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혼자 보내지 말고 내가 같이 가줄게.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 그만 좀 울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기로 했는데. 에이, 약속 취소하고 빨리 예약하고 티켓 끊어야겠다. 최대한 빠른 걸로. 내일이라도 당장 갈 수 있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